007 조법 2편 재료 계열지의 개념. 첫 편에서는 무봉돌 기본 채비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재료 계열의 투재료에서 비부력의 개념과 재료 부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비를 알아보자. 그리고 재료 조법에 사용 가능한 재료 계열의 찌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재료 계열 부력의 유형. 실전 채비에서 구사할 수 있는 재료 부력은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007 조법을 말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은 B, 2B 또는 5B, 1호, 2호 등의 찌들을 사용하여 잔존 부력을 제로화하면 이건 역시 제로 부력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만드는 칸찌의 플러스 시리즈의 찌는 잔존 부력을 감소하면 제로 계열의 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재료 조법에서의 재료 부력 개념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보자. A, B, C 모두 잔존 부력은 0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바늘을 당긴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채비가 가장 힘 안 들이고 손쉽게 빨려들까? A가 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림 1의 상태에서 고기의 초기 입질을 그림 3에서 보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 3의 C의 경우가 가장 부담감 저항이 크다. 그리고 B, 어순으로 저항감을 덜 느끼게 된다. 물고기의 입질 시 채비의 물속 저항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다. 일본의 뱅에돔 낚시명인 우자와 마사노리가 직접 수중 카메라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뱅에돔과 감성돔의 입질을 촬영한 것이다. 그림 4, 본 비디오 테이프는 일본에서 시판을 했었다. 흡입과 배출을 반복하는 입질. 이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림 5와 같다. 즉 낚시인이 몰리는 유명 갯바위의 대상어들은 미끼를 1회에 입질로 먹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몇 회에 걸쳐 흡입과 배출 동작을 반복한 끝에 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끼를 놓고 흡입과 배출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 만약 어떤 이물감봉들 바늘목줄돌의 찌 등의 저항감이랄까? 을 느끼는 순간 고기는 미끼를 훅 뱉어내고 또 다른 미끼를 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뱅에돔과 감성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활성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단일회의 입질로 미끼를 먹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료조법에서는 물고기의 자연스러운 입질을 받기 위해 채비의 저항감을 최대로 줄이고자 한다.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비를 최대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결국 봉돌이나 도래 따위의 소도구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림 6과 같은 재료 채비가 나오게 되었다. 앞의 그림 2에서 드럼통과 농구공, 탁구공의 저항 차이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지휘 또는 비부력 채비보다는 제로영찌를 사용한 제로 채비가 조금이라도 저항감이 적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몇 군데 낚시터에서 시험삼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 입수저항 극복의 단연 제로찌의 우수함을 누차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저항감의 차이야 조금씩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수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약간의 채비 저항감이 실제 조과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필자는 숱한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이제까지 7조법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하여 보았다. 그럼 재료조법의 단점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생각 외로 제로찌의 한계는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제로조법의 한계 상황. 일반적으로 두발 반사약 454.5m을 유지하는 채비법으로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없다. 겨울과 같이 수온이 낮아 고기가 바닥층에 있을 때 속수무책이다. 이때는 G2, B 등의 봉돌을 엉킴 방지 고무 밑에 채워 잠길 채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조류가 빠른 급조류 속에서 45도에서 15도의 채비 각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 이러한 단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비의 응용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각각의 항목에 따른 표준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한계 상황의 극복. 이의 경우 꾸준한 밑밥 투여로 비중이 가벼운 집어제나 빵가루 등을 이용 고기를 띄운다.
그래도 안 되면 찌매듭을 없애고 지이 봉들을 엉킴 방지 고무 바로 밑에 몰려 전유동 채비로 전환한다. 2의 경우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시리즈의 찌로 전유동으로 전환 공략한다. 3의 경우 초보자의 경우 급조류에서는 채비의 각도를 45도에서 15도로 유지하기란 사실 무리다. 따라서 이때는 엉킴 방지 고무 밑에 G2보다 한 단계 미친 G3 봉도를 추가하여 채비를 약간 가라앉혀 흘려준다. 또는 아예 봉도를 몇 개 더 달아 잠길 상태에서 흘려준다. 단 뒤줄 견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춰 순발력 있게 응용해 간다면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로찌의 보급 현황.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로찌로는 찌리겐의 약 30여 종류, 기자꾸라의 20여 종류, 그렉스의 15여 종류 등이다. 한국산 찌로는 청옥 한 KHAN, 아크 등등의 회사에서 남해 안건과 제주 지역에 소비자를 겨냥하고 몇몇 모델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 새롭게 일고 있는 신규 수요를 겨냥해 새롭게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칸 플러스는 언제든 편리하게 제로 계열로의 바꿈이 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칸찌에서도 과거 일본 찌를 OEM 방식으로 생산도 하였으며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찌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